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처음 뭐부터 공부하면 좋을까 해서 다섯 번째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손 노가다는 필수다.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눈만 보고 이제 주식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다가오는 폐해들이 많아요. 자기 거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덜 가지게 됩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이 구간에서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이제 네 번째 영상에서는 그 애널리스트의 어떤 투자 포인트를 요약을 해봐라. 또는 이제 뭐 시장에 나와 있는 어떤 기업의 어떤 보도 자료 같은 것들을 요약해서 노가다 하듯이 요약을 해보고 또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애널리스트 보고서의 어떤 기업을 뭐 한 3년치를 보면서 주가별로 이렇게 주가를 움직였었던 어떤 히스토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 히스토리와 주가에 영향을 줬던 원인이 뭘까를 파악을 해서 그걸 한번 이제 다 체크업을 해봐야 돼요. 비록 이제 사후에 어떤 있었던 일로 해석하듯이 나온 보고서지만 이게 이 회사의 주가를 이렇게 많이 연동시켰던 거구나. 근데 이제 그거를 실적 좋아졌으니까 주가가 올라간 거겠지라고 이제 단순하게 봐버리면 그건 발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실적이 좋아지게 만드는 원인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기업을 볼 때 이 실적을 좋아지게 만드는 원인을 좀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실적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것을 빨리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걸 쳐다보는 투자자들이 많을 것이고 내가 조금 더 빨리 캐치업을 하면 내가 먼저 깃발을 꽂고 나 다음에 이제 양키들이 들어오든 기관들이 들어오든 이렇게 막 들어올 거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미리미리 어떤 선행 지표들을 우리가 조금 더 많이 키팩터라고 하는데 주가의 원인을 주는 어떤 키팩터들을 빨리빨리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손 노가다가 필요한데 이거 손 노가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데이터들을 빨리빨리 모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모으는데 시간을 너무 투자하면 안 됩니다. 데이터를 모아놓고 고민하는데 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데이터 3시간 모으고 1시간 고민하는 것보다 데이터를 1시간 만에 최적화된 루틴을 만들어서 빠르게 모은 다음에 이제 3시간을 고민하는 게 더 저는 이제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이제 지금 기본적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이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이 공시 통합 검색을 통해서 신규 시설 투자라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이게 신규 시설 투자를 검색을 해서 이 신규 시설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분들한테 드리는 엑셀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회사가 어떻고 뭐 최근 공시가 어땠고 이런 걸 통해서 날짜별로 이제 공시가 어떻게 되고 이 뭐 때문에 투자를 했고 투자 금액이 어떻고 얼마나 이제 자기 자본 대비 많이 이제 비율을 투자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언제 끝날까를 이제 보는 거죠. 또는 이제 오름차순해서 이제 이때쯤이면은 2022년도 이제 말경에 어떤 것들이 투자가 끝나고 회사가 점프업을 하든지 아니면 이게 투자를 했는데 램프업이 빨리 안 돼가지고 회사 실적이 감가상각비가 고정비가 올라가지고 실적이 이제 더 안 나올지 어떤 분기점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공장 증설이 잘 되는 기업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좀 일정 같은 거를 봐서 이때쯤부터는 회사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노가다로 이거 다 손으로 쳐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손으로 쳐서 노가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정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최소한으로 이제 정리해야 되는 거에 대한 세 가지가 신규 시설 투자 공시하고 그다음에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주 잔고. 이 시크리컬이나 뭐 반도체 장비나 이런 회사들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제가 샘플로 현대중공업을 열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이 있고 사업의 내용에 4번이 있어요. 이 4번에서 맨 밑에 들어가면 이 수주 잔고라는 게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계속 증가한다는 거는 미래의 매출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주 잔고를 이것도 다 손으로 치는 거예요. 제가 손으로 쳐서 웬만한 기업들의 수주 잔고들을 다 넣고 전년 동분기 대비 또는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노가다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아시게 되면은 뭐 매출과 조금 연동이 되는 HS 코드 이런 것들도 한번 따로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인데 한번 정리해두면 여러분들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이 실적을 뭐 다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시는데 이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그 오픈다트에서 공시 정보 활용 마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게 되면
재무정보 일괄 다운로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손익계산서를 다운받아서 보면 txt 파일로 열릴 거예요. 그럼 txt 파일을 전부 다 드래그해서 컨트롤 A 하고 올 선택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이 엑셀에다가 집어넣으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매출이랑 영업이익, 손익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저한테 자료를 받으셔도 되는 거고, 회원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또 뭘 관리를 해야 되냐면 최근 발표 실적,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1분기까지만 발표가 되어 있으니까 1분기에 대한 실적을 뭐 곱하기 4 해서 PER로도 만들어 보고, 싼 것들 여기서 이제 싼 것들이 뭔지, 그다음에 4개 분기 합산해 가지고 PER이 싼 것들, 이건 적자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흑자인 경우에 밸류에이션이 싼 것들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뭐 PSR이 낮으면서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것들이 어떤 건지, 여러 가지 이제 스크리닝을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서 이걸 빨리빨리 이제 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자료를 그 데이터를 구성을 해서 내가 좀 더 고민하는 데 많이 시간을 던질 건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뭘 또 해야 되냐면, 이 현대중공업을 샘플로 보게 되면 이 사업의 내용에 주요 제품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다 드래그 해가지고 분기별로 다 취합해서 어느 쪽에 그러니까 해당 기업의 어느 사업부의 매출이 어떤 트렌드로 변경되고 있는지를 확정 실적까지 체크업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요새 이 회사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뭐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구나, 또는 뭐 어떤 업종의 비중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트렌드를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어떤 기업의 우리가 달력 같은 것도 봤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하나금융투자에서 다음 달 뭐 월간 달력, 또는 미래에셋에서도 뭐 다음 달 월간 달력 같은 게 있는데, 그 달력 이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정을 좀 정리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뭐 8월 달에는 폴더블이 출시된다, 뭐 이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굵직굵직한 이벤트들, 그런 이벤트들도 여러분들이 추가로 여러분들만의 달력을 조금씩 만들어서, 그러니까 몇 개를 만들어서 기재하는 거죠. 맨날 뭐 원화채굴 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이 있고 다음 주 어떤 일정이 있고, 이런 일정들을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어떤 중요한 일정들, 실적 발표 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쓰는 개인 달력, 뭐 뭐 네이버의 어떤 캘린더도 있을 거고, 구글의 어떤 캘린더도 있을 건데, 그런 캘린더에서 정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뭐냐면, 여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제 이제 구글 크롬 화면이거든요. 구글 크롬 화면인데, 여기 위에서부터 제가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들을 즐겨찾기 해놨어요. 위에 즐겨찾기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주식 관련된 내용들로 금방금방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즐겨찾기 해놨습니다. 검색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자주 들어가는 곳들은 체크업을 해서 바로바로 들어가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나의 동선, 내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동선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걸 이제 한 번만 세팅해두면 계속 그걸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단하게 데이터 모으는 거, 이런 데이터 모으는 것들, 뭐 실적도 있잖아요. 실적 같은 거 이런 거 모으는 것도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여하지 말고 처음에만 한번 시간을 투여하고 그 다음부터는 되고, 아니면은 데이터를 받던지 해서 이 데이터를 모으는데 시간을 뭐 5시간씩 쓰고 나서 나 주식 공부했다, 이게 아니고, 투자 데이터를 모으는데 최소한의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생각하는데, 이거 다음 분기 실적, 이번 분기 실적 왜 이렇게 됐어? 잘 모르겠으면 회사에 전화를 해봐야죠. 야, 너네 이번에 실적이 이렇게 됐던데 왜 이렇게 아작이 났냐? 왜 이렇게 잘 나왔어요? 시장에서 생각한 것도 좀 잘 나온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런 것도 좀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애널리스트 실적이 이제 다음 분기나 뭐 다다음 분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뭐 생각한다라고 써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런지, 그 논리가 무엇인지, 그게 그 논리가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논리를 지배하고 있는 근거들이 지금 현재 상황과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파악하는 것이 사고의 어떤 생각이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은 상대적으로 가장 섹시한 거 고르는 작업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숫자를 보고 고민을 해야 가장 섹시한 걸 작업들을 들어갈 수가 있지. 그냥 뭐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텍스트랑 이런 간단한 것들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그 투자자들, 좀 주식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남들보다 뭔가 빨리 변화를 캐치할 것인가. 지금 잘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떻게 숫자가 앞으로 더 개선될 수 있는 요인들을 내가 빨리 캐치할 것인가. 원인에 해당하는 것들. 그리고 그거에 그 숫자가 개선되는 거에 대한 어떤 힌트를 어디서 뭔가 먼저 발견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좀 지름길로 가고 싶어서 대부분이 이제 또 HS 코드 같은 걸 많이 보죠. HS 코드로 이번 분기 실적 트렌드 이런 것들을 실적 발표하기 전에 미리 좀 알고 싶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기도 하는데, 이것도 있고 뭐 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상품 가격들 이런 걸 보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최적화된 어떤 투자 의사결정을 가질 수 있도록 자주 여러 가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뭔가 최적화된 뭐 내용들을 정리를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정리를 극대화해놓고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